네, 안녕하세요. UPD의 슬기로운 은퇴생활 첫 시간입니다. 어쨌든 두 번째 시간을 만들지 안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공주파에 이제 PD를 32년 내년 제가 7월 말이 정년퇴직인데 그때 되면 이제 33년이 되겠죠. 33년간의 뭐 어쨌든 32년 33년간의 PD 생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자,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만 1년을 앞두고, 그러니까 만 59세 생일이 있는 달 다음 1일부터, 저 같은 경우는 올해 2020년 8월 1일부터 이제 안식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석 달 좀 지났죠. 8, 9, 10, 11월이니까. 네, 준 은퇴죠. 지금은 준 은퇴 생활. 완전한 은퇴는 아니고, 물론 이제 회사는 안 갑니다. 안 가고, 급여는 이제 반, 2분의 1을 받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은퇴 생활을 뭐 모르죠. 건강이 허락하는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은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거는 이제 드라마 제목에서 제가 약간 패러디해서 가져온 거니까요. 어떻게 하면 은퇴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를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전문가의 견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제 지극히 사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당연히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사람마다 다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자, 저희 첫째는 뭐 당연히 건강입니다. 건강. 제가 최근에 이제 친구들 모임에 이렇게 가보면 뭐 이가 뭐다 임플란트를 할 수 없는 정도로 잇몸하고 이 뼈가 상해서 뭘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친구도 봤고, 그다음에 뭐 무릎 허리 수술해서 족구도 같이 못하는 친구도 봤고, 이렇게 이 건강 때문에 어 같이 뭘 할 수 없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물론 이제 뭐 아직도 자전거 타고 등산 다니고 하는 아주 건강한 친구들도 있겠죠. 그래서 첫째 건강입니다. 뭐 건강하지 않으면 이 은퇴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테니까요. 재미있게 즐겁게. 두 번째는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라.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와이프나 아내나 자식들, 다만 이제 너무 이제 또 얽매여서 집착을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제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노후의 가장 큰 연금, 좋은 연금, 최고의 연금은 부부의 금슬이다. 부부간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뭐 부부간뿐만 아니고 부모 자식 간, 뭐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 자식 간, 제가 부모면 부모 자식 간. 저는 이제 양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안 계시고 네 분 다 돌아가셔서 자녀들이죠. 자녀들과 아내, 뭐 네 식구인데 가족을 최우선으로 무슨 일이 있건 친구 모임이 하고 뭐 가족 행사가 겹쳤다. 당연히 가족이 먼저입니다. 자, 10년 이상 지속할 수 있는 취미를 가져라. 이게 이제 일할 때는 잘 모르는데요. 이제 딱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지 않는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하면 좀 늦을 수 있어요. 미리 조금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는, 물론 뭐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하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산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배드민턴도 치고,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못하긴 하겠지만 탁구도 치고, 그러니까 운동도 하고 예술적인 활동도 하고. 제 생각에는 몸을 생각한 운동 하나, 그 다음에 뭐
기타든 뭐 색소폰이든 요즘 많이 불죠. 색소폰이든 뭐 악기든 미술을 하든 예술 하나, 운동 하나, 예술 하나 정도 하면 그래도 일주일에 뭐 한 이틀 정도는, 2번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리를 좋아해요. 뭐 물론 이제 자격증은 없습니다. 조리사 자격증은 없는데 제 와이프가 한식, 양식 조리사 자격증을 2개를 가지고 있어서 뭐 제 와이프가 셰프 선생님이죠. 그래서 김밥도 싸고 뭐 육개장도 같이 만들고 육포도 말려서 육포도 만들고 뭐 부엌 일을 되게 좋아합니다. 설거지가 어느 순간 즐거워졌어요. 설거지. 그 다음에 음식 만드는 거. 옛날에 그냥, 옛날이 아니고 한 5, 6년 전부터 이제 음식을 이렇게 만들면 뒤에 막 설거지감이 막 쌓였어요. 와이프 몫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무슨 음식을 만들어도 설거지를 합니다. 어느 순간 설거지가 즐거워졌어요. 그리고 이 그리고 제가 한 내년 8월쯤에 이제 완전 퇴직하면 제과 제빵 또는 일식 요리 뭐 이런 걸 좀 학원에 가서 제대로 배워볼 생각입니다. 그 트럼펫인데요. 이 어떤 분은 이걸 색소폰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고등학교 이제 1, 2학년, 3학년 때는 저희는 이제 악대부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서 고등학교 1, 2학년 동안 이제 밴드부, 악대부를 했어요. 관악대라 그러죠. 고적대라고 부릅니다. 관악대, 밴드부 뭐 그렇게 부르는데 거기서 트럼펫을 2년을 불었는데 제대로 뭐 맛을 제대로 못 보고 해서 50 됐을 때, 제가 50세 됐을 때, 50살 됐을 때 이 회사에 빅밴드 동호회라고 음악 동호회가 생겼어요. 연주 동아리죠. 근데 물론 이제 기타, 베이스, 뭐 그다음 드럼, 뭐 보컬 이게 이제 락 밴드의 기본이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브라스 관악기가 이제 합쳐져서 빅밴드 동호회를 10년간 했습니다. 퇴직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뭐 아마추어니까 뭐 어떻게 잘 불겠어요. 그냥 부는 거죠. 10년을 하면 1만 시간의 법칙에 의해서라도 조금은 합니다. 약간은. 프로처럼 할 수 없죠. 프로처럼 하면. 근데 그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우리 컨테스트 나갔을 때 리허설 영상인데, 여의도 그 플로팅 아일랜드요. 이렇게 띄워놓은 섬 같은 여의도 저 둔치 앞에 있는. 근데 이때 저희가 나가서 이제 처음으로 SBS 밴드가 출전을 해서 최초로 이제 결성한 후에 최초로 직장 밴드 경연대에 나가서 그때 대상 다음인 최우수상을 받았는데요. 이때 심사위원이 그룹 신하위의 신대철 씨였어요. 신중현 선생님 아들. 그 그룹 신하위의 신대철 씨가 심사위원이었는데 그분이 한 말이 지금도 잊히지 않고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음악을 취미로 재미있게 즐겁게 하시죠. 근데 저같이 음악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 제가 먹고 살자고 했다면 이게 늘 즐거웠을까요? 근데 이게 제가 취미로 하니까 즐겁고 재밌었던 거죠.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우리 저희는 고등학교 때 당구를 못 쳤습니다. 당구장이 출입금지여서. 대학 다닐 때 제가 한 300 쳤나요? 4구죠. 제가 지금도 당구는 쭉 계속 치고 있는데 뭐 크게 운동은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래도 가만히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이게 걸어 다니니까. 제가 4구는 한 3, 400 그리고 3구, 이거 지금 3구인데요. 3구 쿠션이라고 그러죠. 3쿠션.
그 3구는 대대에서 26개를 치고 있습니다. 또 재밌어요. 돈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취미 중에 하나죠. 하루에 뭐 한 2만원이면, 만원, 2만원이면 뭐 두세 게임 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목공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그 저희 동네에 조그마한 목공소 가구 공방이 있어서 이제 10주간 20회 기초 과정이죠. 배우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일주일에 2번 배우는데 근데 이제 하고 나면 뭐 톱밥이 눈에 들어가서 눈이 아프기도 하고 어깨도 아프고 그렇지만 할 때만큼은 모든 잡념이 없는 그런 굉장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야구장인데요. 야구는 직접 하지는 않고 보는 거 좋아합니다. 야구장에 올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 못 갔지만 야구장에 1년에 몇 번 가고요. 저는 삼성 라이온즈 팬인데 뭐 대구도 가서 보고 직관이라 그러죠. 직접 보는 걸. 뭐 저기 삼성이 저쪽에 인천에 오면 뭐 인천 가서 SK하고 경기도 보고 제가 목동에 회사가 방송이 있었는데요. 거기 전에 저기 스카이돔 가기 전에는 스카이돔인가요? 지금 저쪽에 옮기기 전에는 목동에서 야구를 했잖아요. 인조잔디 많이 갔습니다. 많이 보러 갔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빠졌는데 제가 6월부터 이제 기타를 배우고 있어요. 기타를 배우고 있는데 보통 우리 그 7080 세대면 당연히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기타를 쳤죠. 옛날 우리 집에도 형이 쓰다가 놔둔 세고비아 기타가 있어서 막 쿵짝쿵짝거리고 쳤는데 쉽게 말하면 일본말 쓰면 안 되는데 후루꾸러져. 완전히 막 쳤죠. 막 동네 형한테 배우거나 아니면 형한테 배우거나 아니면 책 보고 그냥 독학으로 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잘 못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1일, 6월 초부터 제가 이제 정식으로 학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레슨비 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배우고 있는데 좋아요. 이것도 기타도 물론 이제 제 친구 한 놈은 저와 같은 시기에 기타를 배우겠다고 뭐 그 친구는 백화점 문화센터를 갔대요. 가가지고 가서 해보니까 자기는 손이 두꺼워서 안 되더래요. 한 번 해보고 어떻게 하냐 그랬지만 이렇게 취미가 없는 거죠. 결국 취미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나이 들면 내가 나이가 들었다는 거에 대한 걸 이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그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우리 친구들 만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우리가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냐? 우리 까까머리 막 그럴 때가 어제 같은데 인정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었으면 인정하고 주변 사람들, 가족, 친척, 친지, 친구, 아니면 뭐 자기 교회나 성당 다니는 같은 신도들 등등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 주지 말고 편하게 또 지갑을 열어야 되겠죠. 자, 이게 가장 좋은 겁니다. 재취업. 뭐 우리가 70까지는 뭐 너끈하게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재취업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이게 5년이든 뭐 3년이든 저는 좀 운 좋게 8월 1일부터 안식년을 들어가는데 7월 달에 이제 모 대학의 영상 제작과의 겸임교수를 하게 됐어요. 겸임교수는 알다시피 이제 직장에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페이는 얼마 안 됩니다. 페이는 얼마 안 되는데 원래 코로나가 아니면 제가 이제 월수 3시간씩 강의를 학교 가서 당연히 3시간씩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PPT 동영상 PPT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학교 과 홈피에 올리면 이제 과목 홈피가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과목 그 홈피에 올려놓으면 이제 학생들이 봅니다. 다 보면 이제 거기 온라인 출석부에 이제 출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해요. 사실 뭐 적은 금액이지만 일주일에 그래서 제가 이제 요일별로 생각을 해놓은 게 있었거든요. 월수는 학교에 강의를 가고 이제 화금은 목공을 배우고 목요일은 기타를 배우고 이렇게 딱 5일이 월화수목금 딱 짜여진 건데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약간 뻐그러졌어요. 그래서 재취업을 하거나 물론 겸임 교수는 1년밖에 못합니다. 아니 무조건 1년이 아니라 제가 방송사 회사를 다녀야 겸임 교수를 할 수 있는 거죠. 내년에 7월 말이 퇴직이니까 내년 7월 말이 이제 데드라인이 되는 거죠. 그만두게 되는 딱 1년. 그러면 재취업을 못하면 교육을 받아라. 교육은 제가 한 몇 주 전에 한 달이 조금 안 됐나요? 그 PD연합회에서 저 파주에서 3일간 1인 미디어 캠프라는 교육이 있었어요. 제가 신청해서 가서 3일간 교육을 받았는데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어서 여기에서 스마트폰에서 어플로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교육이었어요. 사실 제가 뭐 PD를 33년 했기 때문에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거는 뭐 누구 못지않게 하겠죠. 한다고 봐야 되죠. 근데 이제 스마트폰으로는 찍기는 찍어봤지만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거는 이제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PD들 17명이 교육을 받고 이제 유튜브에 올리고 그걸 이제 시사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제가 내년부터는 내년 이제 8월이면 완전 퇴직이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제빵 학원에 다니려고 합니다. 요즘 좋은 거 있죠? 노동부에서 주는 내일 배움 카드. 만약 이제 퇴직이 좀 가까운 분이라면 아니 재직자도 만들 수 있어요. 재직자도. 퇴직이 가까워오거나 퇴직을 한 분이면 뭐 내일 배움 카드 다 아시겠죠. 뭐. 간단히 신한은행하고 농협에서 간단히 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평생 300만 원까지 정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해줘요. 물론 이제 제가 내년 8월에 제가 제빵 학원을 다니면 100% 해주느냐? 그렇진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70% 수준인가 그렇다고 하네요. 어쨌든 그게 어딥니까? 고맙죠. 그 다음에 뭐 재취업이 안 되든 뭐 조급하지 말고 여유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몸도 저희가 이제 옛날처럼 이렇게 순발력이 있고 이제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 살짝 다치면 꽤 오래 가요. 옛날에는 금방 낫잖아요. 젊었을 때는 2, 3일이면 이렇게 딱지지고 금방 낫는데 굉장히 오래 가요. 일주일 이상 뭐 열흘 이상. 그리고 여유롭게 살아야 되는 게 몸도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가는데 문이 닫혀질라 그래요. 뛰면 안 됩니다. 나이 들면. 뛰면 다칩니다. 여유있게. 옛날 젊었을 때보다는 거의 반의 속도로 여유있게 다니고, 물론 운동할 때는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평소의 생활은 여유롭게. 그 다음에 마음이 내키면 봉사활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뭐 사실 회사 PD 한답시고 시간이 없어서 봉사활동을 안 했어요. 솔직히 안 했는데 최근 9월부터 제가 우리 아파트의 동대표를 떠밀려서 하고 있는데요. 그 동대표 가면 이제 매월 한 번씩 주민대표 회의를 해요. 가서 이제 회의하고 뭐 결제하고 제가 또 그러니까 회장 1명, 감사 2명. 저희 아파트 같은 규모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저희 아파트 460세대. 그래서 4명밖에 없어요. 원래 6개동이라 6명의 동대표가 있어야 되는데
두 명이 뭐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예 4명밖에 없는 거죠. 그게 최소한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더라고요. 최소한이라고 4명이. 그럼 이제 1명이 회장이고 감사가 2명이에요. 그렇죠?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관리소장하고 굉장히 이제 뭐 얘기도 많이 하고 저희 집에 와서 술도 한잔 하고 뭐 어떻게 하자 뭐 얘기도 많이 하고 이게 우리가 한 달 회의비 겸 활동비 겸 뭐 이게 3만 원이에요. 3만 원. 뭐 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30만 원 줄 때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책정된 게 2002년인데 아직 그대로입니다. 3만 원. 그냥 봉사죠. 봉사라고 생각하고 살림을 나이가 들면 이제 살림을 늘리면 안 됩니다. 저 어디 다른 집에 가보면 뭐 운동하겠다고 뭐 러닝머신 뭐 이렇게 사요. 거기가 빨래 넣는 데가 됩니다. 그러니까 충동 구매하지 말고 줄여야 돼요. 이런 미니멀리즘. 예를 들면 뭐 30평, 40평, 50평 뭐 이렇게 사시는 분이 있다면 애들 다 결혼시키고 나가면 오히려 이렇게 줄여가잖아요. 한 10평 정도, 뭐 30평이 20평, 40평이면 30평, 뭐 50평도 30평 이렇게 줄여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살림 반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늘리면 안 됩니다. 유언장을 뭐 이렇게 써놓으라고 했는데요. 뭐 대단한 유언장이 아니라 뭐 남겨줄 재산도 별로 없는데 그냥 뭐 내가 죽으면 병원에 가면 연명 치료하지 말고 화장해서 수목장을 해라. 수목장 싸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수목 하나에 몇 명의 들어가느냐가 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뭐 그거라든지 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연락할 때 뭐 고등학교 친구 모임, 대학 친구 동기 모임, 직장에는 누구 뭐 저 친가 본가 친가 처가 뭐 등등 이렇게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 그룹들에 그 흔히 말하는 총무 역할을 하는 친구들 이름과 전화번호 이렇게 쫙 해놓으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와이프나 자녀가 그것만 보면 되니까 편하겠죠. 쫙 써서 뭐 보험은 뭐 어떻게 하고 국민연금은 얼마인데 내가 죽은 와이프가 반을 받을 수 있으니 국민연금 공단에 가서 뭐 짜라 뭐 등등 이렇게 뭐 많이 양이 많지는 않겠죠. A4 용지를 한 서너 장 이렇게 정리를 해서 자녀들한테 와이프한테 이메일로 보내놓으면 일단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마음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슬기로운 이제 UPD의 슬기로운 은퇴생활 첫째 시간이었는데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은퇴생활, 노후생활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